자, 그래서 앞선 영상에서는 우리가 컨테이너 쿼리라고 하는 신기능 쪽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이즈에 대해서 대응시키는 걸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아래쪽에 5컬럼이었다가 3컬럼으로 바뀌는 거, 그다음 위에 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뉴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진행을 했고, 이거가 지금 바뀌는 지점이 위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변경 지점이 몇에서 했죠? 제가 한번 보죠. 우리 너비가 680까지는 이거고 679가 된 지점부터는 이렇게 이 모습이 바뀌고요. 반면 아래쪽에 이 3컬럼 같은 경우에는 710까지는 이 모습이다가 709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바뀌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이 변화하는 지점이랑 아래쪽이 변하는 지점이랑 각각 다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물론 컨테이너 쿼리를 꼭 쓰지 않더라도 이거는 가능하긴 해요. 미디어 쿼리에서도 여러 가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번잡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신기능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쿼리를 소개시켜 드리긴 했습니다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직 이제 SCSS에서 이제 컨테이너 쿼리를 사용을 했을 때 이걸 구문을 제대로 인식을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제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잘 안 되니까 일단, 그리고 예전 방식에 해당하는 미디어 쿼리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창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런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섹션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섹션도 역시나 일정 사이즈 이하가 됐을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바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원 컬럼으로 바뀌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 히어로 2로 이렇게 와 보면은 여기에서 메인이 있고 뭐 H2P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제일 아래줄에다가 add 이렇게 하고 미디어라고 이렇게 해보면은 자동 완성이 뜨죠. 그래서 미디어 위드스를 잠깐만요. 요것도 미디어 쿼리도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스크린이라고 된 건 지우고 괄호치고 너비가 width가 몇 이하일 때 바뀌게 할 거냐면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10보다 작아지면은, 혹은 830, 네, 850보다 작아지면은 기준으로 할게요. 850 픽셀보다 작아지면은 모습이 변하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 너비가 850 이하가 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뭐 별도의 그 안쪽에 있는 요소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창 사이즈 기준이에요. 창 사이즈가 이렇게 일정 사이즈 이하가 되면은 이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바뀌게 할 거냐. 얘네 둘의 이게 이제 원 컬럼으로 바뀌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린 래퍼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거를 래퍼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돼 있던 거를 디스플레이 논이 아니라 언셋으로 할 거예요. 원래의 네이티브한 상태로 돌리겠다 라고 하는 게 언셋입니다. 논은 지워버리는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래퍼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이슈가 뭐가 있냐면, 히어로 2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히어로 2에서 여기로 와봤더니 제가 예상하지 못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래퍼에 네, 여기에 이렇게 터져 나와 버리고 있네요. 이미지가 이렇게 터져 나와 버리고 있는데, 요 부분들 이제 안 터져 나오게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이슈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언셋으로 해서 저는 가려고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요거 그대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래퍼를 이렇게 바꿨는데, 그랬더니 막 이미지가 이제 터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 일단은 제일 먼저 우리 이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운데 정렬되게 좀, 이건 가운데 정렬되고 있고, 요거의 사이즈나 이런 거가 전부 다 이제 제대로 잡히게 이제 해야겠죠. 자,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 먼저 봅시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고, P나 이런 것들, 요소들이 지금 원래는 아까 좌측 정렬되는 거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이제 바꿔줘야 될 값들을 좀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래퍼 아래쪽에 있는 거가 아니라 그냥 바깥쪽에, 래퍼 바깥쪽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래퍼 안쪽으로 모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일단 바꿔주고요.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 있죠, P 태그. 자, H 태그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이렇게 가득 찬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P 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됐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보내져 있죠. 왜냐? P 태그에 우리가 그 속성이 없거든요. 우리는 플렉스를 써가지고 그 속성을 넣는 걸 깜빡했는데, P 태그한테 마진 인라인에 대해서 오토를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정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버튼 부분, 이 버튼 래퍼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버튼 래퍼 같은 경우도 메인 텍스트의 버튼 래퍼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메인의 텍스트에, 그다음에 end 버튼 래퍼. 물론 한 번에 이렇게 쳐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선호해서, 해가지고 얘한테 얘도 마진 인라인을 넣어줘야 되겠죠. 마진 인라인 센터가 뭐야? 오토죠. 그러면 메인 텍스트 버튼 래퍼인데 왜 이게 안 됐을까요? 마진 인라인을 넣었는데 가운데 안 올까요? 음, 잠시만요. 왜 이러는지 알겠습니다. 나는 위에 메인이 이게 있는데 되는데? 텍스트 버튼 래퍼? 마진 인라인 오토. 이거 왜 안 되지? 잠시만요. 네. 이거 마진 인라인 넣어서 이렇게 오토가 돼서 뭐든 간에 이 공간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친구들이, 얘가 지금 플렉스인 상태여서 그렇죠? 그래서 버튼 래퍼한테 justify content를 센터로 넣어주고,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걸 세로로 나열을 하고 싶으니까 플렉스가 지금 가로로 돼 있으니까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justify content는 센터에, justify content는 센터일 필요 있고 align items가 센터여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간격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여기 위에서 했던 것처럼 바짝 붙여버리려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갭 제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처리가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메인 텍스트하고 이 아래에 있는 이미지하고 간격이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디스플레이 언셋이 아니라 얘를 블록으로 했어야 됐나?
아, 네네네네. 블록으로 했어야 됐네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하니까 위에 요게 자동으로 생겼죠. 어쩐지 위에 아까 요렇게 되는 현상을 저 이따가 어떻게 없앨지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요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 상태인 블록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랑 얘랑의 간격이 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메인 텍스트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마진 바텀에서 적당하게 뭐 예를 들어 36픽셀 뭐 예를 들어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 보여드리자면은 넓을 땐 이렇게 돼 있다가 좁아지면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넓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 쿼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창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 모드로 지금 해서 그런데 이 모드 빼고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네. 창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창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창 사이즈를 기준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이 겉에 섹션이라고 하는 녀석의 박스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죠. 여기 푸터 같은 경우에는 푸터의 가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뭐 푸터의 가로 사이즈 이퀄 창 사이즈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더 안쪽에 있는 요소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를 기준으로 돼 있냐면 여기도 지금 뭐 내부를 기준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창 사이즈를 기준으로 돼 있긴 하네요. 언젠가 제가 카드 요소 같은 거 가지고 다룰 일이 있으면은 좀 더 세부 요소 안에서도 이제 쓸 수 있다는 걸로 증명을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컨테이너 걸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반면에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창 사이즈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리스폰시브하게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아주 베이직한 레이아웃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쭉 다 살펴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